행정수도 새로 자치분권 개헌 하나 둘 셋. 세종시에 올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오늘은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대전에서 오거나 원주에서 오거나 세종시에 들어서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행정수도로 가지 못한 한계. 또 오늘도 또다시 이런 기로에 서서 우리가 행정수도법 명문화라든지 세종시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또 해야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가슴이 뜁니다. 저도 2002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놨을 때 바로 이어서 제가 학회에서 그 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학교에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잘 나가는 듯 하다가 2004년에 유언 판결을 받아서 제가 또 마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읍면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서울도 쫓아가고 단식도 하고 이런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경제문화중심 그죠? 경제과학중심 문화도시, 문화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이렇게 수정되려고 하는 데에서도 부당성을 또 제가 또 발표하고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세종시가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렵게는 가고 있지만은 또 다시 한번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종시 건설의 절호의 기회이자 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또 중요한 시점에 오늘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좋은 의견이 나와서 이 지혜를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하고 반드시 이번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서 행정수도로 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제가 이 작년 11월 13일에 중앙일보에 컬럼이 하나 실렸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컬럼 내용이 뭐냐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제목하에 제가 존경하는 전 총리께서 쓰신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다시금 세금 낭비와 또 다른 이정표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국회가 세종시의 제2국회의사당을 여의도 의사당의 2배 규모로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제2국회의사당 건립은 보류하고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중소기업 지원이나 국가 R&D 예산에 보태라고 말하고 싶다.
피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부처의 세종 이전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도 행정수도를 분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입법수도를 분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미래지향적 도전이 아니라 남들에게 배우지 못하는 몽매함이자 만욕에 불과한 이런 의식 컬럼입니다. 굉장히 네? 누가 썼어요? 전 총리가 쓰셨어요. 정상이가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이런 사고와 논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건 우리 세종시가 주춤하는 바람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는 개헌을 해야 돼요. 또 개헌해야 돼요. 독일도 1990년에 통일을 하고 베를린과 본 간에 행정부처가 이원화됐죠. 비효율이 심했습니다. 굉장한 갈등이 있었죠. 2006년에 독일 연방기본법을 수정해서 독일 연방공화국은 베를린이다 라는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갈등이 가라앉고 효율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도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수도를 처음에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된 것이 자치분권의 모델 도시. 이 두 가지는 이 두 마리 토끼는 한꺼번에 다 잡으면 좋지만 두 개는 굉장히 상충하는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워싱턴 DC를 우리 모델로 많이 삼는데 워싱턴 DC가 결정된 건 1790년입니다. 수도 이전한 건 1800년입니다. 근데 자치권이 부여된 것은 1974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정수도를 완성할 때까지는 자치권이 주어지면 상당한 갈등과 주변 지역과의 경쟁과 정부 지원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뭐 그걸 본떠라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수행해야 될 미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우리가 아직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고 여야 간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정치적인 경쟁도 하고 선거 경쟁도 하지요. 그러나 결정이 되면 하나가 돼서 세종시 건설에 매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지금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은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의 다시 재개정이 없이는 현재의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자는 논의 자체가 공연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헌법 117조와 118조 두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상당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 시에는 주민자치권 보장 또 조례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항상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게 되면 사무를 어차피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권한과 지위도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지방의회는 우리 행정법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자치입법기관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위를 수직적 권력 분립을 통해서 자율사무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법을 규정해서 우리의 국회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데 단일 국가이지만 연방정부에 준하는 그런 지방자치를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라든지
뭐 그 아일랜드라든지 이렇게 분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영국 지방자치를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권 확대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6대4 정도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8대2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한 71%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교부세 때문에 국비를 통해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중앙정부의 정책 영향력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단일 국가이지만 연방국가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조례의 수준을 법률에 준하는 자치사무에 한해서입니다. 그 중앙정부와 연결된 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에 한해서는 법률 수준으로 조례의 수준을 향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무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완화를 통해서 자치 조직권도 확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정책 결정권 확대와 지방의 국가 입법 참여권 보장은 스위스 헌법에서는 주가 연방 차원의 국가 입법 참여권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헌법 45조 1항인데요. 그리고 이제 입법 참여권 보장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만 그 2항에서는 개별 법률이 주와 관계되어 있을 때에는 법률을 개정을 할 때 주의 정보 제공도 하고 주의 의견을 뭐 서면으로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입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지휘 권한 강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연구에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법률은 용어의 정의와 내용의 정의가 명확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용어가 지금 현재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세종행정특별시라든지 세종행정특별자치시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면 오히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작년에 느낀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교육수도로서 완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모범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강원특별자치도법입니다. 그 특별자치도법에 상당한 특례 규정들이 많습니다. 자율형 학교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또 교육의회 설립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참고를 해서 일단 그 교육 수도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체계화시켜 나간다면 행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체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그 연방에 준하는 어떤 권한을 이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특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없다면 지방분권 확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빠른 시간 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지방 경쟁력 확대와 국가 경쟁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하고 관련해서 이 주제를 그렇게 거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이탈리아 사람은 얼마든지 10시간도 떠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평생 직업을 입법에 관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에서 입법학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최종 핵심이 물론 이제 목표로서는 행정수도 자치분권 개헌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이기는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세종시법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거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토론 제안을 받았을 때는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게 중간에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 행사가 좀 딜레이가 됐죠. 이 과정에서 제가 최종안을 달라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법안의 내용을 좀 봤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토론할 거는 여기서 거대 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세종시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이 법안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발의가 된 안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 조금 관심,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쪽에서 제가 안 하면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는 걸로 제 말 토론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법 제정안을 만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안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국회에 법을 보내놓으면 그 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학자들이 담론으로서 또는 이론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집행이 될 수 있게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당초에 준비했던 토론문하고 이런 발제자가 좀 바뀌시면서 내용이 약간 달라져서 제가 준비한 거하고 좀 동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싹 자른 부분들 오늘 나왔던 중심으로 하되, 첫 번째, 여러분 세종시법 법률 문패의 제명이 뭔지 아시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 법 제목을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서울특별시는 법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법이. 제주도 있죠. 최근에 법 많이 생깁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좀 있으면 이제 특별자치도 아닌 데는 나는 뭐지 이제 하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특례시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100만이 넘어가면 광역시를 못 해주니까 이제 뭐 특례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지방정권의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앵앵거리니까 뭐 떡 하나 줄게 하면서 이렇게 지방자치를 찢어서 발표하게 찢어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저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주도법 아시죠? 제명, 풀네임. 자, 강원도 풀네임 혹시 관심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가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최초에는 세종시하고 법 제목이 똑같았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지금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이기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나 저쪽 전북특별자치도보다 먼저 특별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요도에서 제가 지역간 따로 얘기하는 건 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세종특별자치도는 처음부터 행정수도를 머리 염두에 두고 출발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 제명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법이 제명이라는 게 이 법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돼야 되는,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제주도, 강원도, 전북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이름을 딱 들어보는 순간 특별자치도고 얘네들이 얘가 아니고 이 도가 추구하는 중점적인 기능이 뭐다 하는 게 법 제명에서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자, 공무원 등 좋아하고 집행하시는 분들 등 좋아하죠. 자, 이 등에다가 뭘 담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 개정할 때 특별법 좀 제목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발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임명을 두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대신 그거를 쟁점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적어도 30년 가까이 입법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봤던 모든 법들에서 기본 이념은 법률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특징이, 그러니까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각종 기본법이나 또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법률을 실질적으로 존재시킬 재정 목적은
목적 규정이 제1조 입법 목적 규정이 있죠. 거기서 제시되기 때문에 기본법이라든가 또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 아닌 법률에서 목적 규정답게 기본적 규정을 두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별법의 기본 의미나 본 게 좀 어울리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헌법 위반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통과가 목적이니까 국회 가서 논의가 부드럽게 가야 되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특별법과 기본 이념 조합은 매칭은 아닙니다. 어울리진 않고 욕심은 나지만 그리고 내용을 잘 보시면 목적 조항의 내용을 기본 이념에서 좀 푸는 겁니다. 보시면 크게 차이가 저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또 하나만 해도 원래 두 개를 해야 되네요. 오늘 최대 쟁점이 겁니다. 행정수도라는 용어, 행정수도에 준하는 지위라는 용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KTX 안에서 헌재 결정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못을 박아버렸나. 근데 보면 정말로 디테일하게 헌재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행정수도라는 게 무엇일까? 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합니다. 국가의 정치 행정에 관한 중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습헌법을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관습헌법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너무 디테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률에서 이제 목적은 있잖아요. 당장 개헌하면 물론 이제 행정수도 아까 대안으로 말씀하신 법률로 정한다 수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서 세종시를 한다. 그러면 더 좋고요. 다 좋은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게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선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가져야 될 것들 법률에 다 담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다가 행정수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눈에 띄게 해서 헌법에서 허용이 되니 안 되느니 그런 논란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 법안의 국회 심의가 쓸데없이 마냥 늘어진다면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져 간다. 시간이 넘어가면 또 저는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은 그렇게 가고 싶고 그게 간절하지만 그렇지만 입법적으로 법률 문장에다가 워딩을 할 때는 행정수도하고 행정수도에 준하는 주의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난리가 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속을 좀 더 챙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조문이 하나 이제 여기에 우리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쟁점 4라고 해서 행정수도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최종 안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봤던 과거의 그 세종시법 개정안의 내용들 중에는 특별법이 맞나 하는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냐면 선언적 규정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하여야 한다. 그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한 특별법, 그러니까 저 법에서는 이렇게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법에서는 저 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찍어주는 게 특별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근데 자꾸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얻을 수 있는 게 실제로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까지 작업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찍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선은 이제 여러 그 위기 속에서도 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 디딤돌을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디어 때가 어느 정도는 무르익었다. 즉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왔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내밀한 준비를 그동안 잘 해왔는가라는 반문을 조금 하게 되고요. 우선 실질적인 동력이 이제 필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당연히 행정수도가 당연히 세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종 시민은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다른 전국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걸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정치권과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목표였던 게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균형 발전에 정말 부합한 목적에 맞게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되도록이면 시간 안에 마치도록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약 70%가 이미 세종으로 이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행정수도라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앞서서 여러 학자적인 해석이라든지 또 그런 연구를 하시는 곳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는 걸로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단지 여러 가지 그 우리 행정 수도 기능 중에 지금 사법 기능이 지금 이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는 하나 우리가 자족 기능 도시를 굉장히 또 미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기업이 아직까지 어떤 정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부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특례 조항을 담았을 때 그런 것들과 같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세종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결국 서울이라는 곳에서 지금 다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음 말씀드린 건 이제 행정 그 복합 중심, 그러니까 행정 중심 복합 도시와 행정 수도의 차이점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냐면 행정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니까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행정 수도를 쓰려면 개헌이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 개헌을 가기 위한 지금 성숙된 이 시기에 잘 녹여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이 그 수도권 집중 완화 목표로 설립이 되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드리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족 기능을 조금 더 확립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행정 기능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에 정말 집중해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법과 그 필요성의 한계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세종시만의 다양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이제 여러 조항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법적으로 이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로 스마트 도시 조성 특례 같은 경우에는 왜 꼭 세종이어야만 하는가라는 타겟팅에서 뭔가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런 거는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세종시는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목표에 맞는 법이 좀 이제 개정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현행 법률은 우리가 그 당시 출범 당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법을 보시면. 근데 이미 그 영비군, 청원군 행정구역 개편 같은 경우는 이미 소멸된 상황과 같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좀 덜어야 됩니다. 여기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이 비용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 효율성 강화 부분에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국 유일하게 단청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 서비스 제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그 우리 인력 부족한 인력을 좀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질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청제의 한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좀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 올리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과 이제 국회의사당은 지금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올리는 중에 국회 상징구역이라는 말씀 들어봤을 건데요. 약 63만 평 정도로 내년도 즉 26년도 5월에 설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이제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온다고 하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에 저는 점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지위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강화, 공공시설 재정 지원 확대 이 부분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법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좀 불필요한 특례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그 다음에 개정 이런 방향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향후에 이제 또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어려운 것들이 행정 수도를 규정하는데 조금 더 축을 이제 추진축을 조금 담아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구체한 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해져야 되고 세종시는 단순하게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이 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중장기, 단기, 정기로 비전을 가지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 소멸이랑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을 좀 많이 고민했는데요. 행정통합 이슈가 굉장히 하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 가운데 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돼야 되고 어떤 도시로서 소속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행정통합의 담론은 어떻게 보면 단일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구역 조정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개혁을 통해서 그 구조개혁이 결국은 지방의 역량을 보장한다라는 어떤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병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광역을 형성하면서 행정통합을 통해서 결국은 지방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압박뿐만 아니라 대의제의 기능이 손실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앙주도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면 지역의 정치권과 지역의 역량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분권 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족적인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재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치제도를 보더라도 교부세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하나의 사이즈가 모든 사람에게 맞다라는 해법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기를 조정해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이러한 불일치는 외국의 경제를 유발한다라는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구역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조정해서 중앙과 지방과 공공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의 의제를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스위스, 프랑스조차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방과 중앙 간의 협력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협력의 역량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통합 조정을 했지만 레지온과 코뮌을 중심으로 그 커뮌을 조정하기 위해서 메트로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메트로폴은 중앙에서 법정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조정하는 기구였습니다. 그것을 통합 조정하는 담론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층 구조가 다릅니다. 함층 구조에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단위의 통합을 중앙정부 수준적으로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의견은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지방분권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나온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역의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결국은 그런 분권을 기반으로 한 분권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함의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세종시의 함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부 주도적인 윤리적인 행정 통합을 위한 국가균형 발전보다는 초강력 협력을 위해서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거점 도시가 돼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그 자치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함의를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고요. 지역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교육기관, 이해관계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장을 만들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량 있는 자치단체에게 차등적 분권을 실험하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라는 개념적 정의를 다시 도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라는 걸 얘기하지만 무엇이 특별자치인지에 대한 개념적 동의가 아직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라도 향후에 우리가 특별자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위상을 우리가 보면 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갖고 있느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헌법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 위헌 요소로 인해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활용 가능하냐, 적합하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종시의 중요한 중추기관들을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한계점과 단점이 있지만 신행정 수도를 위한 우리 세종시의 과제를 살펴보면 그러므로 행정 수도를 위한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법률적인 요건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을 지속적으로 이관을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점차적으로 이관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국회 이전에 대한 정부 설치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상 행정 수도는 아니라 그런 기능을 우리가 키워주는 방식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국가 비전에 대한 합의와 헌법 개정도 필요할 수 있겠죠.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헌법은 저는 필수라고 보지만 개헌과 관련된 우리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세종시 차원에서의 개헌은 투트랙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순헌법 상에서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그런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개편의 그 신행정수도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이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이어서 법률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이 법률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런 법률의 효과를 헌법적인 여러 가지 그 구속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합의됐던 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김주환 교수의 연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입법사항을 헌법으로 둔갑시킴으로써 법률에 대한 수도 이전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어떤 그러한 적극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결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문 헌법상에서 그 서울시 그 행정특례라든가 지방자치법상을 우리가 보면 성문 법률에 있거든요. 결국은 헌법 조항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로 도출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가 가져야 될 스탠스는 그러한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시민단체를 촉진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고요. 중간지원 조직은 저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센터를 통해서 시민단체를 연계하고 세종시청의 본청의 주요 조직과 연계해서 특례사무와 함께 우리 개헌과 관련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분권이 필요하고요.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그 과정 속에서 전담 조직과 같은 조직이 만들어져서 특별자치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우리가 기준인건비라는 인건비를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차선적으로 해결할 때 조직의 일부를 띄어서 비조실 산하에서 특별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중간 조직과 연계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네. 그런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